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별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PD님, 특별손해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뭔가 특별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피해보상에서는 말이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데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통상손해라는 것은 특별한 증명이 없어도 네.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별손해라는 것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해당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 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배상이 가능한 그런 경우인데요. 네.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법률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법과 일반 상식의 중간쯤에서 설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죠. 첫 번째인데요. A라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식당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비슷한 상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당장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네. 특히 A라는 사람이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그 음식점 영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A라는 피해자는 영업 손실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그러한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손실을 네.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손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 PD님,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이렇게 손해는 봤는데 네네. 그렇다고 이걸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네.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 즉 근로소득을 낸 사람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거의 일용노임 단가로 적용해서 입원 기간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떤 형태로 합의를 해도 크게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고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략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B라는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큰 회사는 아니고요. 적당한 규모의 회사입니다. 사고로 입원까지 하게 되니까 회사의 분위기로 봐서 도저히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이거 회사 분위기상 내가 입원해 갖고 있으면 이거 거의 잘리는 것이죠. 회사의 규모가 제법 커서 노조가 있다든가 아니면 조합원을 보호해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만 회사들 많지요. 네. 이런 경우의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니던 회사 못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런 사정을 알고 보상의 기준을 참작해서 합의금을 줄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 국장님. 네. 그러면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네. 손해를 보면서 무조건 개인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라고 한다면 네. 그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분명히 회사를 못 다니게 된 동기를 가해 차량이 제공한 것이 맞고 또 이제 교통사고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회사를 그냥 잘 다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손해는 따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김 PD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으로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틈만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처리에 대한 공부를 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를 들어봅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말이죠. 김 PD님. 네.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서울에만 도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죠? 네. 지급해줄 규정이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지급해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조금은 대체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자, 이렇게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 개개인이 노력하고 공부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네. 네, 또 그 세 번째인데요. 취업을 해서 말이죠. 오늘 이제 출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고가 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말이죠. 취업이 취소되는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인데요. 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 사기업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공무원이나 뭐 공적 기업이죠. 또 이런 데에서는 진단서 잘 첨부하면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네. 사기업은 그 반대가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보험회사의 배상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만약 피해자가 경상이라면 뭐 경상이라면 진단 한 2, 3주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네. 병원 치료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회사를 잘렸다고 해서 보험회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또 있어요. 아, 국장님. 네. 그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 교통사고로 인한 기회 박탈로 발생한 손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그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럼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이런 기회를 상실한 경우는 보험회사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참 희한한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옛말에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고 알려드린 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의 보상이 있는데요. 네. 최대한 보험회사와 억울함을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억울함을 어필을 해서 정신적인 위자료 아니면 뭐 향후치료비 등 이런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겠어요. 네. 자, 어때요, 김 PD님? 우리가 그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도 오늘 많이 아시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뭐 첫 번째죠. 뭐 이방 저방 다니면서 뭐 누가 합의금 얼마 받고 퇴원한다더라. 뭐 아니면 그 제가 강조한 것도 있죠. 네. 병원 그 병실 침대에 누워서 TV 리모컨 만지작 거리면서 연속극이나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지 SNS나 뭐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김 PD님,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네. 네, 그렇다면 안전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안전운전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